블로그를 일기 형식으로만 쓰다가 이제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유튜브 찾으신 분들 계시죠? 특히 올해 목표 중 하나가 블로그 제대로 시작하셨던 분들, 블로그 초보분들이라면 이 영상 꼭 시청하시고 블로그 시작하세요. 오늘 영상은 블로거라면 궁금할 진짜 이야기, 내 글은 언제 상위 노출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내 블로그 지수를 높여서 수익화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답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주제를 한 가지로 정한다. 지금 잡블로 운영하고 있으신 분들 계시죠? 여기서 잡블이라는 의미는 주제가 일관성 없이 여러 가지 내용으로 채워진 블로그를 의미해요. 한 가지 주제로 정하면 좋은 이유는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의무적으로 포스팅되는 일상보다는 전문성을 살린 단 하나의 글이 블로그 검색 결과 노출에 더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하면 물론 그 분야의 블로그 지수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겠지만 또 광고 협업을 잘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는데요. 내가 광고주라면 잡블이 좋을까요? 아니면 어떤 분야의 전문성이 느껴지는 블로그가 좋을까요? 답 나오죠? 저도 그래서 경제, 재테크 주제 하나로만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요. 두 번째, 블로그 포스팅을 성의 있게 쓰자. 포스팅 글자 수를 적어도 1000자에서 1500자 정도는 채워주세요. 그래야 내 블로그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글을 읽는 체류 시간이 높아지는데요. 네이버는 내 블로그를 좋은 블로그로 인식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사람들이 이 블로그를 방문하면 글을 오래 읽네? 좋은 블로그구나? 네이버가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요건 뒤에서 자세히 다뤄볼게요. 세 번째, 1일 1포스팅을 하자. 이게 무조건 블로그 지수를 높이는 법칙은 아니에요. 다만 상위 노출이 가능한 시기를 앞당길 수 있어요. 사실 지금 블로그를 시작했는데 당장 방문자가 마법처럼 높아지고 수익화를 할 수 있는 지름길 같은 방법은 없어요. 무조건 정석이 답이에요. 네이버에서도 반영되는 시간이 걸리고 그건 블로그마다 포스팅마다 다르기 때문에 언제 최적 지수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가 올 때까지 계속 글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내 블로그 주제와 관련된 양질의 글을 쓰셔야 한다는 건데요. 글 쓰는 습관을 만들고 블로그를 하는 게 어렵지 않은 시점이 되면 그때 내 지수는 알아서 한 단계씩 올라가 있을 거예요. 물론 하루 한 개 포스팅하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당연히 어려운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이미 반 이상은 온 거예요. 상위 인플루언서 블로거들도 매일 글을 쓰고 있는데 이제 막 시작한 블로거는 당연히 매일 포스팅 써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때 명심할 점은 그냥 일상글이 아니고 성의가 있는 최소 1000자 이상의 키워드 4개에서 5개 이상 들어간 글이라는 걸 참고해주세요. 자, 이제 핵심은 알아봤고 더 세부적으로 깊게 들어가 볼게요. 상위 노출이 되는 핵심은 바로 블로그 통계 데이터에 답이 있어요. 통계 데이터를 활용해서 내 채널을 잘 성장시키는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통계 데이터를 여러 번 보는데요. 글을 쓰고 어떤 검색어로 유입이 되는지를 꼭 확인해줘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키워드로 검색 페이지에 노출이 되지 않은 글은 왜 안 됐을까 궁금해하고 원인을 찾아봐요. 블로그 하시면서 통계를 안 보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어려운데 통계까지 봐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꼭 봐줘야 돼요. 그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인 분석. 내 블로그 방문자는 어디에서 유입되는 걸까? 어떤 키워드로 들어오는 걸까? 왜 방문자 유입이 없지? 다른 사람들도 그런가? 문제가 나에게 있는지 다른 곳에 있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이런 원인을 알았으니까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됐죠? 두 번째, 문제 해결. 과거의 데이터를 비교해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즉, 내 블로그의 상황을 데이터로 파악해서 그 결과에 따라 전략을 수립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엔 결과 확인을 해줘야 돼요. 내가 새로운 방법을 적용했는데 블로그에 방문자 유입이 없다면 다시 방문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거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블로그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서 어떤 전략을 써야 하는지를 적용해줘야 블로그 운영에 대한 인사이트들이 생기고 어떻게 채널을 운영해야 할지도 감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블로그 통계에 들어가는 것부터 알아볼게요. 저는 웨일창을 주로 쓰는데
웨일 창을 켜서 여기 오른쪽에 점 3개 있죠? 이거를 클릭하면 모바일 창이라고 있어요. 이 모바일 창은 핸드폰이랑 똑같은 화면인데요. 여기서 블로그를 들어와 주시면 핸드폰이랑 똑같은 화면으로 보이고요. 이제 블로그 선택해 볼게요. 네, 블로그 들어가셔서 여기 보면 오른쪽 통계가 있어요. 여기 통계를 보시면 그럼 여기서 뭘 봐야 되는지 모르겠잖아요. 그때 하나하나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첫 화면에 들어가면 일간 현황, 방문 분석, 사용자 분석, 그리고 순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방문 분석을 보면 기본적인 방문 데이터들이 있어요. 여기서 조회수, 순 방문자 수, 방문 횟수, 평균 방문 횟수 보이시죠? 조회수는 사람들이 내 채널에 방문해서 페이지를 열어본 횟수, 게시물, 게시물 목록, 프롤로그, 안부글 등이 포함돼요. 조회수를 집계할 때는 본인 채널 조회는 집계에서 제외돼요. 그리고 같은 게시물을 동일한 사용자가 1분 이내에 재조회했을 때도 제외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순 방문자 수가 있죠? 이거는 내 블로그에 방문한 사람들의 수를 의미해요. 그리고 방문 횟수는 내 블로그에 사용자들이 방문한 횟수를 말하고요. 그리고 재방문한 사용자 수와 재방문 사용자의 비율을 알 수 있는 재방문율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평균 사용 시간 볼게요. 이거는 사람들이 내 블로그 페이지를 조회한 시간의 평균을 말해요. 그 페이지에 처음 방문했을 때랑 나갈 때의 시간 차이를 평균으로 계산한 건데요. 내 블로그 게시글에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머물렀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예요. 보면 저는 약 4분 정도 되죠? 3분에서 약 4분? 내 게시물을 오래 보면 평균 시간이 늘어나겠죠? 그만큼 좋은 내용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오래 볼 거 아니에요. 이게 블로그 지수를 높이는 핵심이에요. 평균 사용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글을 쓰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에 사용자 분석 볼게요. 여기서는 내 블로그에 사람들이 어떤 유입 검색어로 들어오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네이버 통합 검색 모바일은 핸드폰으로 사람들이 검색을 했다는 거고, 통합 검색 PC는 컴퓨터나 노트북으로 검색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시간대 분석을 들어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몇 시쯤 들어와서 글을 읽는지도 볼 수 있어요. 저는 보면 어제 기준으로 보면 8시에서 10시 이 사이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방문했죠. 블로그 글을 쓰고 검색 페이지에 반영되는 시간은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전 7시에 글을 쓰면 이게 노출되려면 10시쯤 되어야겠죠. 이렇게 글을 발행하고 노출되는 시간까지 생각해서 포스팅을 해주면 좋아요. 예약 발행도 있으니까 그것도 잘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이웃 증감 분석도 볼 수 있어요. 다음으로 순위 메뉴 보면 조회수가 많이 발생한 콘텐츠 순위, 그리고 공감수 순위, 댓글 순위 각각 300개씩 제공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상위 노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 블로그 평균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한번 눌러볼게요. 보면 이렇게 비교 지표가 있어요. 활동 중인 블로그 전체의 평균 데이터와 열정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상위 5만 개 블로그의 평균 데이터를 비교해주는 표예요. 이제 내 블로그 평균 수치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 블로그는 하루에 10,000명 정도 들어오는 블로그로 조회수를 보면 상위 그룹 평균이 이 정도인데 저는 그 상위 그룹을 한참 넘어서 더 위에 있고 방문 횟수도 상위 그룹 평균을 넘었고 순 방문자 수 그리고 게시글 평균 사용 시간도 상위 그룹 평균을 넘었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가 상위 그룹 평균 이상이면 블로그가 최적 지수인 것 같아요. 한번 본인의 블로그 평균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세요. 저는 두 번째 블로그 계정도 있는데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지수가 얼마나 정도 되는지. 요거는 PC 버전으로 한번 볼게요. PC 버전도 똑같이 여기 통계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통계에서 보시면 여기 블로그 평균 데이터가 있어요. 한번 눌러주세요. 좀 더 자세히 나와요. PC 버전은 설명이.
자, 이 블로그는 제가 하루에 한 10명 미만이 들어오는 블로그인데 제가 일상글만을 적어가지고 검색이 잡히는 그 유입 검색어들이 거의 없어요. 보면은 서비스 전체 평균이 615인데 조회수 보면 내 블로그 평균은 한참 못 미치죠. 그리고 방문 횟수도 못 미치고 또 순 방문자 수도 적어요. 보면은 게시글 평균 사용 시간은 그래도 조금 높은 걸 알 수 있어요. 이 블로그는 개설을 제가 21년도에 했는데 글을 현재는 거의 일상 기록용만 쓰고 있고요. 보시면 아까 최적 지수인 블로그와는 완전히 다르죠. 조회수, 방문 횟수, 순 방문자 수 모두 평균 이하예요. 이 수치를 보면 아실 수 있듯이 이렇게 조회수, 방문자 수, 순 방문자 수, 게시글 평균 사용 시간에서 점점 더 높은 수치로 바뀐다면 블로그 지수가 높아지게 돼요. 지금 한번 본인의 블로그 통계에 들어가서 살펴보세요. 너무 어렵지 않으시죠?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이제 어떤 주제로 하면 블로그 수익화를 더 빠르게 이룰 수 있을지 얘기도 해볼게요. 그것도 통계에 보시면 답이 나와요. 조회수 각 주제별 게시물 상위 1000개에 대한 평균 데이터예요. 자, 봐볼게요. 여기 블로그 평균 데이터에서 조회수 한번 봐볼게요. 보시면 방송 쪽 조회수 진짜 높죠? 그리고 요리 레시피 조회수 높고요. 그리고 또 패션 쪽 높고 취미 쪽 보면 국내 여행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지식 쪽으로 보면 비즈니스 경제와 IT 컴퓨터, 건강의학 이 분야가 사람들이 블로그로 어떤 내용을 많이 검색해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어학, 교육, 사회 정치, 좋은 글, 원예 재배, 음악 이런 쪽은 아무래도 조회수가 적어서 사람들이 덜 관심이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의 방문자 수가 많아야지 조회수가 높아지고 그리고 애드포스트 수입이 높아져요. 그럼 여기서 답 나왔죠? 어떤 분야를 해야지 수익화를 이룰 수 있는지요. 조회수가 낮은 분야로 블로그를 운영하면 당연히 방문자 수는 그렇게 높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드포스트 수입은 적을 테고 다른 수익화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 한번 볼게요. 여기 들어가면 유익 검색어 경쟁 현황이 있어요. 내가 이 키워드로 글을 썼을 때 다른 블로거들과 비교해서 내 경쟁력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에요. 자, 보면 제가 얼마 전에 신생아 특례 대출 썼는데 경쟁력 지수 100으로 지금 신생아 특례 대출을 검색하면 제 글이 1페이지에 보이고요. 이렇게 보면 쭉 경쟁력 지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검색 노출 분석을 통해서 내가 글을 쓴 키워드가 얼마나 잘 노출되고 유입이 되는지를 꼭 확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어떤 키워드를 써야지 노출이 되는지 감을 잡는 게 필요해요. 자, 이제 오늘 영상 마무리 들어갈게요. 마지막으로 블로그 포스팅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해 볼게요. 특정 관심사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가 있는 좋은 콘텐츠를 생산해 내는가, 이게 네이버가 말하는 가장 좋은 포스팅이에요. 그리고 나만의 기준으로 해석하고 분석한 글, 누가 봐도 전문성이 인정되는 글, 내가 직접 체험하고 맛본 것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글, 본인의 상품 정보를 정직하게 사용자 중심으로 홍보한 글, 이 4가지를 명심하고 포스팅을 한다면 누구나 상위 노출되는 블로그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고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